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채금리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가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닥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지,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도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어제 강했던 자동차, 반도체, 제약, 증권주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오늘도 이 흐름이 이제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많이 빠졌죠. S&P 500이 5,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우를 비롯해서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는 4%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장 후반에 낙폭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재료는 역시 CPI였습니다.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3.1%, 예상이 2.9%였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는 0.3%, 예상이 0.2%였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는 예상이 3.7이었는데 3.9가 나왔고 전월 대비도 0.3 예상했는데 0.4. 이게 이제 예상치가 직전에 또 수정이 된 거라서 어쨌든 직전 기준으로 보면은 예상보다 어쨌든 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가 좀 많이 기여를 했나 봤더니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거, 뭐 가스 가격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병원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뭐 항공 관련된 비용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임대료가 역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주거 비용이 가장 영향을 좀 크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 올라간 게 3분의 2 정도, 이번 이제 물가 상승률의 3분의 2를 차지한 게 이제 주거 비용인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나타난 게 임대료 자체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자가용 임대료. 그러니까 자가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이거 내 집인데, 그러니까 내 집을 임대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빠져요. 예, 실제 임대료는 빠지는데 자가 임대료는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어떤 물가 지표를 끌어내리지 못한 그런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미스테리하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대료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반영을 데이터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다시 계속 내려갈 거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일부 도시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 임대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둔할 것 같다. 그래서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치만 보는 거니까 수치상 임대 비용이 안 빠지고 서비스 비용이 안 빠지면서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다. 그래서 3월이나 5월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결과적으로는 나오게 됐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보면 JP모건에서는 투자자들이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시점 이게 너무 과도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못 알았네요. 하여튼 연준 인사들이 이제 뭐 보면 연준 인사들이 걱정하는 건 기업들이 물가 상승에 익숙해진 점을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상을 쉽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를 이제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워건 같은 사람은 그동안에 랠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품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조정 이후로 한동안은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UBS에서는 골디락스 방향이 이제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골디락스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방향, 골디락스 방향을 조금 꺾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진정, 금리 인하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의견들이 핑계김에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해 보여.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증시의 방향 큰 흐름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야. 뭐 이런 주장들이 대체로 뭐 좀 가장 많은 어떤 다수의 주장들이었습니다. 지표들을 보면 국채금리 급등을 했죠. 제가 이제 4.2% 넘어가면 좀 걱정스럽고 현재 위치가 좀 안 좋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맞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GPI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무려 4.3%.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한 4.2 넘어가게 되면 제가 한 코스피 50포인트 정도의 약세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제 그런 재료는 던져진 거예요. 어쨌든 국채 금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피크가 되면서 빠지지 않으면 안 되죠. 일단 4.2가 넘어갔기 때문에 오래 머물면 시장이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전망 같은 경우도 뭐 3월은 이제 동결 당연시 돼 버렸고 5월도 동결이 높아졌어요. 예, 63%, 60% 이상 동결로 이제 가게 됐고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 정도는 인하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예전에는 7번까지도 막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4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되게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바뀌어버린 게 오히려 이제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좀 일부는 희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기대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미끄러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돌아선 상태에서는 이제 기대치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충격도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나마 이런 부분들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 8월 이후에 최고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 기술주에 대한 어떤 비중을 많이 이제 늘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연착륙 가능성을 65%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41%는 대형 성장주가 이제 증시를 주도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오늘 이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나온 상태에서 이게 손절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셀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가 하루 이틀 정도, 보통 강세장에서는 3일 연속 조정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지고 설령 하루 정도 더 빠진다라고 봐도 그 다음에 3일 차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또 확 빠져나가게 되면 또 반대쪽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금 동향 보면 그 IT 쪽, 테크 쪽에 자금이 그냥 여기만 들어와요. 예, 이런 구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는 설명할 게 별로 없는 게 그냥 다 빠져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건 엔비디아가 오늘 안 빠졌어요. 예, 초반에 막 플러스 나기도 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안 빠지면서 아마존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순위가 이제 높아졌죠. 예,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이거 보통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런 장에서 많이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선전을 했고, 다음에 일라이릴리는 오늘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성이 강력할 것 같다 이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일라이릴리는 이 와중에도 이제 플러스를 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ADR이 100까지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ADR이 또 올라가는 사이클이라, 근데 이제 반면에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아직도 ADR이 80대예요.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ADR은 85보다는 좀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게 이 시장의 이슈가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충돌이 되냐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코스닥에 불리하잖아요. 오히려 뭐 저PBR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ADR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가격 부담은 코스닥이 별로 없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라 이제 매수세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이만 놓고 보면 가격 부담이 덜한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향성이 코스닥을 좀 매수 들어와서 오후장에 이제 양봉으로 만들어지게 될지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패턴에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사실 해외 쪽보다는 국내 수급을 더 우선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저PBR주 중에 일부,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 장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바뀐 게 기존에는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거지 우리 증시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최근에 4일 동안 제가 뭐 얼마 전에 보여드린 표입니다만은 삼성전자를 거의 50에서 70% 가까이,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 매수한 게 별로 안 잡힐 정도였거든요. 근데 2월 들어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외국인들 매수는 더 커졌는데 삼성전자 비중은 더 낮아져서 1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동차와 이제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수하고 금융주 매수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질이 되게 좋아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CPI가 높아진 상태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되면 이틀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 이거마저 깨버리게 되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미터 하던 짓을 계속하냐, 하던 짓을 바꾸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약을 좀 해보면 CPI 공개 이후에 환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1350원 이상을 올라가선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시 같은 경우는 이틀 이상의 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3일차 조정이 나오면 안 돼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보여주려면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PBR주에서 대형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로 이제 이게 번져져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또 저PBR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PBR하고 겹치는 수출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에서 이제 뭐 어쨌든 다실타가 될지 그 중에서 이제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게 될지, 시장에서 좋은 건 어쨌든 탈출구를 만들어내서 대형주 중에 뭐래도 매수를 찾아가게 되면 이거 전체적인 셀 분위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 증시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쪽이 어떻게 버티느냐가 우리 증시에 힘을 좀 가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강했던 건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증권이었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게 뭐가 될지. 엔비디아가 안 빠진 거는 긍정적인데 마이크론이 4% 넘게 빠진 것도 부담이 되고, 하여튼 이렇게 스토리가 다 엇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번이 좀 오버하긴 했어요. 그 미증시는 보면 전통적으로는 2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제 눌리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증시가 미리 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핑계김에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특히 대통령 임기, 이제 새로운 대통령 임기 4년차,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것도 초선 대통령의 4년차에 이제 봄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그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증시가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뭐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명분을 좀 제공한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제가 준비한 건, 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후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